네, 13강 들어가겠습니다. 13강의 제목은 1, 2차 함수. 1, 2차 함수 들어갈 텐데요. 사실 1차 함수랑 2차 함수는 예전에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많이 배웠던 기본적인 내용들인데요. 사실 요 내용이 지금 1차 함수가 주제가 나온 이유는 뭐냐면 거기 책에 나와 있지만 절대값 그래프랑 두 가지를 공부하려고 나왔어요. 절대값 기호를 가진 그래프랑 그 다음에 가우스 기호를 가진 그래프 두 개를 공부하려고 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거지만, 그러니까 물론 출제는 안 됐어요. 아직까지는 안 됐지만 가장 기본적인 그래프니까 공부하도록 할게요. 2차 함수 같은 경우는 요거는 이제 그 세 가지 꼴로 나오는데요. 이제 세 가지 꼴에 대한 전반적인 얘기를 다 할 거고요. 그 다음에 2차 함수를 가지고 이제 방정식과 그리고 부등식과를 같이 연결시켜서 해석하는 게 나옵니다. 이 두 가지를 공부할 겁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요. 2차 함수의 내용을 가지고 다음에 방정식과 부등식꼴을 생각할 수 있는 이 부분까지 오늘 공부할 것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 들어갈게요. 첫 번째 내용은 절대값 그래프라는 제목이 나왔죠. 절대값 그래프 들어가도록 합니다. 절대값이라는 것은 의미가, 절대값 정의가 얘는 거리를 말하기 때문에 길이를 말합니다. 절대값 x라고 말하면 원점과 0과 x와의 거리를 말하지 않습니까? 항상 양수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얘는 반드시 두 가지로 나눈다. 안의 값이 0보다 클 때랑 안의 값이 작을 때 나눠서 문제 푸는 거잖아요. 자, 마찬가지로 0보다 클 때는 x 그대로 나가고 두 번째 작을 때는 마이너스 끼고 나가는 건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바탕으로 함수를 그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요. y 이꼬르 절대값 x라고 그래프를 그린다고 치면 얘도 마찬가지로 x의 범위로 나눠서 문제 풉니다. 그래서 얘는 경우를 나눠서 문제를 푸는 것이 이 문제를 접하는 방법이겠죠. 첫 번째 똑같이 합니다. 0보다 클 때는 x가 나니까 y 이꼴 x가 됩니다. 0보다 클 때는 작을 때는 마이너스 x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프가 나가는 거예요. y가 붙은 것밖에 없죠. 자, 그래프를 그릴까요? 그래프를 그리면 0보다 크다는 얘기는 정의역을 말하는 거니까 이 부분에서 0보다 크다는 얘기는 0보다 큰 이 오른쪽 부분을 말하는 거고요. 그때 그래프 y 이꼴 x예요. 그럼 이런 그래프가 되겠죠. y 이꼴 마이너스 x라는 것은 이 부분을 말하는 거고 이런 그래프가 됩니다. 그래서 얘는 이렇게 V자 모양으로 꺾이는 그래프가 됩니다. 그럼 세 번째, 절대값이 하나 나오는 경우 말고 절대값이 두 개 나오는 경우가 있죠. 예를 들어 절대값 y는 x 플러스 1, 책에 나와 있는 게 x 마이너스 두 개가 나왔네요. 자, 짝수일 때 볼까요? 그럼 얘는 경우가 얘는 두 가지밖에 없지만 얘는 세 가지 경우가 나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항상 절대값 안의 값이 0되는 값에서 경우를 나눕니다. 0되는 값에서. 얘는 0되는 값이 두 개가 나오는 거 아시죠? 얘도 0대, 얘도 0대. 그럼 x의 꺾이는 점이 마이너스 1과 1 두 개가 생기잖아요. 그럼 얘는 범위가 세 가지가 생깁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마이너스 1 해가지고 이 부분의 범위가 생기고 이 부분의 범위가 생기고 이렇게 세 개가 생기는 거죠. 세 가지 나눕니다. 첫 번째, 얘보다 작은 경우. 두 번째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그 다음에 x가 1보다 작은 경우. 세 번째는 1보다 큰 경우 해가지고 세 가지 범위로 문제를 나눠서 풉니다. 이럴 때는요.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는 아무 점 집어넣으면 전부 다 음수가 되고요. 이 마이너스 1보다 음수가 되기 때문에 얘는 마이너스 끼고 나간다. 그래서 마이너스 x 플러스 1,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로 문제를 풉니다. 정리를 하면은 얘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 플러스 1이니까 사라져 버리죠. 두 번째, 이런 경우는요. 이런 경우는 요 마이너스 1보다 큰 경우는 양수가 되기 때문에 얘는 그대로 나갑니다. 그대로 나가. 그러나 얘는 작으니까 마이너스 끼고 나갑니다. 이렇게 돼버리겠죠? 지워지고 남는 것은 2밖에 없네요. 1보다 클 때는 둘 다 양수니까 양수인 경우는 그대로 나가니까 그냥 2x라고 적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까요? 이렇게 그립시다. 그래서 꺾이는 지점이 마이너스 1일 때, 그 다음에 1일 때 이렇게 해가지고 나오겠죠. 그리고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2x니까요. 일단은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은 마이너스 1,1을 지납니다. 이렇게 1을 지나고 그래프의 모양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마이너스 1과 1 사이는 2이기 때문에요. 요 범위에서는 y = 2라는 그래프는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y는 ex라는 것은 똑같이 1,2를 지나고 원점을 지나니까 그래프가 이런 모양을 되겠네요. 이런 모양. 얘는 약간 사각 모양을 갖네요. 그러니까 같이 경우를 나눠서 문제를 풀게 되면은 꺾이는 것은 맞는데요. 이렇게 x의 개수가 절대값의 개수가 홀수계일 때는 여기 보다시피 여기 최소값 생겨요. 최소값. y는 최소값이 생기는다. 근데 최소값이라는 것은 그래프의 가장 가운데 값이기 때문에 만약에 3개가 생기잖아요. 절대값 x 플러스 1, x 플러스 2 생긴다 그러면은 가운데 값 최소를 갖습니다. 이건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고요. 얘 같은 경우는 절대값이 짝수계가 됐죠. 2개잖아, 2개. 4개도 마찬가지예요. 이럴 때는 최소 값이 아니고요. 최소 구간이 생겨요, 구간. 이렇게. 그래서 얘는 2라는 최소값이 물론 있지만은 이 구간 안에서 나온다라는 겁니다. 얘는 값이 존재를 하고 얘는 구간이 존재한다. 자, 원칙은 뭐다? 원칙은 경우를 나눈다. 이게 원칙입니다. 이게 이 문제를 접하는 가장 중요한 키 포인트입니다. 자, 정리할게요. 됐어요? 자, 두 번째 내용 들어갈게요. 두 번째 내용은 가우스 기호가 나오는 그래프를 말합니다. 가우스의 기호가 나오는 1차 함수죠. 얘는 첫 번째 가우스의 정의부터 하자. 가우스의 정의부터. 그래서 가우스 x를 정의할 때는요. 가우스 x는 n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럼 얘는 한글적인 정의는 뭐냐면은 이 x는 가우스는 x를 넘지 않는 x보다 작은 최대 정수를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한글적인 의미입니다. 정수. 그래서 n이 정수가 되겠죠. 이런 걸 말하는 거야.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얘를 항상 식으로 표시하면은 x를 넘지 않기 때문에요. 얘는 n 이상이 되고 x라는 것은 x 플러스 1 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정의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요. 예를 들어서 가우스 3.2라고 치면은 얘는 얘를 넘지 않는 최대 정수니까 작은 정수 3이 되는 겁니다. 가우스 마이너스 3.2라고 치면 얘는 얘보다 작은 정수를 말하기 때문에요. 마이너스 4가 됩니다. 자, 이런 걸 말하는 것이고요. 그럼 얘를 바탕으로 그래프를 그린다고 치면은 그래프도 마찬가지로 결국은 범위를 나눕니다. 범위를. 결국 얘도 경우를 나눠서 풉니다. 경우를 나눕니다. 근데 보통 얘는 경우를 세 가지로 나눠요. 세 가지로 나눠서 풉니다. 어떻게 경우를 나누냐면요. 첫 번째 경우는 가우스 x가 마이너스 1일 때, 두 번째 가우스 x가 0일 때, 세 번째 가우스 x가 1일 때, 이렇게 세 가지로 경우를 나눠요. 나누게 되면 얘는 그래프를 그리려면 정의역과 치역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얘는 정의역을 표시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함수값 치역을 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겠죠. 예를 드는 함수의 이름은 y 이꼴 가우스 x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려고 합니다. 책에 가우스 x 그래프 나왔잖아요. 자, 그럼 어떻게 하면 정의역이라는 것은 요때 x의 구간이 정의역이니까 이대로 식을 세우면 되겠죠.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1보다는 크거나 같고 x가 0보다 작은 경우를 말하겠죠. 이럴 때 치역이 y 값이잖아요. y 값이니까 여기에 마이너스 1이니까 집어넣어서 y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두 번째 0일 때는요. 0 이상 가우스 x가 1보다 작을 때를 말하고 치역은 똑같이 얘가 0이니까 0 되는 거겠죠. 세 번째는 1 이상 x가 2 미만이 될 것이고 얘가 y는 1 되겠지. 그래서 요 정의역과 치역대로 그래프를 그립니다. 한번 볼까요? 여기 마이너스 1과 0은 이 부분을 말합니다. 마이너스 1은 포함하고 1은 포함하지 않아. 이 부분에서 y는 마이너스 1이니까요. 그래프는 얘를 포함하고 얘는 포함하지 않아. 이렇게 그래프 되겠죠. 이렇게. 두 번째는 0과 1 사이에서는요. 이 부분을 말하는 거니까 이때는 y는 0이니까 이 부분 포함하고 포함하지 않아. 이렇게.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1, 얘가 0 되겠죠. 얘 같은 경우는 1과 2 사이잖아요. 그래서 1과 2 사이에서는 얘는 포함하고 얘는 포함하지 않아. 이렇게 됐지. 그럼 그래프 보면 좀 패턴이 있죠. 그러니까 세 개를 그린 다음에 나머지는
나머지는 규칙화 시키면 돼요. 규칙화.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된다? 이렇게 그래프가 계속 증가되는 그래프가 되겠다 라고 말을 하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얘는 이런 모양의 그래프 된다는 것을 유추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추가시켜가지고요. 추가시켜서 y를 뭐 가우스 x 이런 식에 있다고 치잖아요. 얘도 마찬가지로 풀면 돼요. 똑같이 세 가지 경우 나눠서 식을 세운 다음에 그 다음에 그래프를 그리면 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첫 번째는 가우스 x가 마이너스 1일 때 정의역은 어떻게 됩니까? 정의역은 마이너스 1과 0 사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1과 x가 0 사이가 될 것이고 얘 그래프는 y는 x 플러스 1 되겠지. 두 번째 얘는 가우스 x가 0이라고 치면 얘는 마찬가지로 0하고 x가 1 사이가 나오고 그때 y는 이 0이니까 그냥 x만 남겠죠. 세 번째도 마찬가지다. 가우스 x가 1이라는 정의역 안에서 문제를 풀면 1과 x가 2 사이고 이때 그래프는 y는 x-1 되겠죠. 그럼 그래프 그려볼까요? 이번에 파란색으로 할게요. x 플러스 1이라는 것은 1을 지나고 줄 길이니까 이렇게 되겠네요. 이렇게 그래프가 되겠네. 그쵸? 얘는 포함하고 얘는 포함하지 않아. 다음 두 번째 y = x란 그래프가 됐죠. 0과 1 사이. 요 사이에서 얘 그래프가 이렇게 되겠네요. 얘 포함하고 포함하지 않아. 얘도 마찬가지로 x-1은 그래프가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그래프가 돼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얘는 계속 규칙이 되는 그래프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는 가우스든 절대값이든 범위를 나눠서 식을 그리는 거고요. 그래프를 그리는 거고요. 범위를 나눌 때는 이런 식으로 가우스는 세 가지의 범위만 나누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절대값 같은 경우는 절대값 안의 값이 0 되는 값을 범위로 기준으로 좌우로 나눠서 풀면 되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내용 들어갈게요. 세 번째, 첫 번째 주제가 나오죠. 자, 2차 함수 그래프고 첫 번째 주제는 2차 함수에 대한 식이 나오는데요. 보통 얘는 식이 세 가지가 나와요. 세 가지가. 자, 세 가지 나옵니다. 전부 다 정리할게요. 첫 번째 나와 있는 식은요.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는 2차 함수의 일반형이 나와요. 일반형이. 기본형이죠. 두 번째 나오는 것은요. y는 ax-p의 제곱 플러스 q라고 말하는 꼭지점이 나오는 경우가 생겨요. 이거 표준형이에요. 얘는 한 번에 꼭지점을 알 수가 있죠. 꼭지점이 주어진 경우고요. 꼭지점이 p, q가 되는 경우고 얘는 한 방에 2차 함수의 성질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a라는 것은 모양을 담당하는 것도 기본이죠. 자, 세 번째 꼴은요. 자, y는 이번에는 절편할 때인데요. 이렇게 나온다. x-알파, x-베타. 얘는 x절편할 때 쓰는 겁니다. x절편할 때. 요 세 가지 자연스럽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그냥 세 점을 할 때 쓰는 공식이에요. 이렇게 해서 세 가지 전부 다 자유롭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예를 들어서 y는 x제곱 마이너스 2x-3이란 그래프 있다고 치자. 일단 요 그래프의 성질이죠. 얘를 보고서는 그래프의 성질을 알 수가 없어요. 반드시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바꿀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 이렇게 바꾸려고 그래요. 그럼 얘는 x제곱 마이너스 2x하고 완전 제곱식으로 바꾸는 것 아시죠? 여기다가 플러스 1, 반의 제곱이니까 플러스 1, 마이너스 1 해준 다음에 식을 만들어요. 요 세 개를 한 세트로 묶어주게 되면 얘는 x-1의 제곱이 될 것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4가 됩니다. 이렇게 바꿨어요. 그럼 얘 그래프의 모양은 잘 봅시다. 꼭지점을 아니까요. 꼭지점의 좌표가 여기 0 되는 값 1,-4가 되는 것 아시겠죠? 그래서 1,-4에 꼭지점 위치를 하고요. 그리고 얘는 모양이 여기 앞에 1이 있잖아요. 1이 있잖아요. 1. 이것이 모양을 담당하는데 모양이 a의 값이 0보다 클 때는 아래로 볼록이고 a가 0보다 작을 때는 위로 볼록이잖아요. 얘는 아래로 볼록인 그래프가 됩니다. 그래서 아래로 볼록인 그래프 이렇게 그리면 돼요. 이렇게. 그리고 얘가 y절편이 마이너스 3이죠. y절편이야 얘가. 아시죠? 0 되는 값이니까. 그래서 y절편이 마 3이니까 이 점을 지나고 있어요. 이렇게. 이 점을 지나. 그래프의 모양은
이런 식의 모양이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자, 그런데 우리는 얘를 가지고 두 번째는 인수분해를 할게요. 인수분해. 자, 이거는 방법은 완전 제곱식이란 방법을 썼죠. 자, 완전 제곱식으로 이용해서 요 식을 만들고요. 두 번째 x절편 할 때는 얘는 인수분해라는 방법을 써요. 인수분해를 통해 가지고 식을 만듭니다. 자, 볼게요. 얘를 인수분해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됐고 이렇게 된 거죠. 얘는 y는 3, 1로 묶이면서 x 마이너스 3, x 플러스 1 되는 것 아시겠죠? 그리고 x 절편이니까 y에 0 대입합니다. y 0 대입해요. 이럴 때 x 값이 3하고 마이너스 1 있죠? 그럼 이 좌표가 마이너스 1이고 이 좌표가 3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똑같이 얘는 여기가 1이기 때문에 양수이기 때문에 아래로 블록인 그래프가 됩니다. 다만 이걸 가지고서는 꼭지점 알기가 힘들어요. 그럼 어떻게 꼭지점 아냐면요. 이거 중요한 개념인데 여기 마이너스 1과 3 사이의 가운데 중앙에 위치를 하죠. 꼭지점이라는 것은. 그래서 얘는 어떻게 구하냐면은 이 상태에서의 요 상태에서 다 정리할게요. y는 a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의 중점. 다시 말해서 2분의 그러니까 이게 알파하고 베타가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알파 베타의 가운데 있잖아요. 이분에 알파 플러스 베타가 뭐가 되냐면요. 얘를 바꿔주게 되면은 마이너스 2a 분의 b라는 값이 나와요. 이렇게 나와. 얘를 완전 정식 바꾸잖아요. 한번 해볼까요? 얘는 y는 a로 묶어주고 x제곱 플러스 a분의 b x 플러스 반의 제곱 2a분의 b의 제곱 그다음에 마이너스 2a분의 b의 제곱 이렇게 하게 되면 여기가 나오잖아요. 여기가 세 개가. 얘는 x 이퀄 2a x 플러스 2a분의 b의 제곱이니까 x 이퀄 마이너스 2분의 b라는 얘는 대칭축의 좌표가 나옵니다. 요거 가지고 이제 많이 문제를 푸는데 되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저번 시간에 했던 선대칭의 개념하고 거의 같은 개념인데요. 잘 봅시다. 얘를 구한다고 치면은 마이너스 2a분의 b를 해보세요. 그러면 x는 마이너스 2a분의 마이너스 2a분의 2분의 b 하면 2가 돼버리죠. 그래서 x 이퀄 1이라는 값이 나오지. 1이라는 값은 마이너스 1과 3을 더한 거 나누기 2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똑같이 대칭축의 방정식은 요 두 개의 절편의 가운데 있다. 이거 이용하는 거. 결국 개념은 뭐냐? 선대칭의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거 시험에 나왔습니다. 뒤에 그 기출 문제 있거든요. 정리하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두 번째 문제 개수의 부호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 같이 하고 넘어갑시다. 두 번째 개수의 부호 쉬우니까 개수의 부호 세 가지가 있는데요. A라는 것은 이렇게 AX제곱 요거 말하는 겁니다. A라는 것은 그래프의 모양을 담당합니다. 모양. 그래서 요거 아래로 블록이냐 위로 블록이냐. 그 다음에 B라는 것은 얘는 대칭축 가지고 푸는 건데요. 자, 결국 마이너스 2a분의 b잖아요. 그럼 A가 양수이면 대칭축이 왼쪽에 있으면은 이렇게 할까요? 얘는 부호가 왼쪽에 있으면 A의 부호가 똑같아요. 근데 오른쪽에 있으면 A랑 부호가 반대가 되는데요. 그 이유를 제가 다음 판서에 할게요. C라는 것은 Y 절편을 담당한다. Y 절편은 X가 0일 때 Y 값을 말하는 거죠. 이런 걸 말하는 거죠. 이렇게 담당한다까지만 정리해주고 이 부분은 제가 다음 판서에 정리하도록 할게요. 자, 무슨 말이냐면요.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는 식이 있으면 얘 대칭축은 X는 마이너스 2a분의 b가 됩니다. 자, 그래프를 그릴게요. 이런 그래프가 있다고 치자. 그럼 얘는 대칭축이 이렇게 돼 있죠. 요것이 마이너스 2a분의 b야. 현재 얘가 음수가 되겠죠? 왼쪽이니까 음수가 되잖아. 그러면 현재 얘의 a 값은 양수죠. 아래로 블록이니까 a가 양수야. 얘가 양수면 얘가 양수라고 치자. 그러면은 마이너스 b가 음수가 돼야 되잖아요. 마이너스 b가 음수가 되는 거니까 결국 b는 양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대칭축의 그러니까 y축의 왼쪽에 쓰면은 a와 b의 부호가 같아요. 그래서 말할게요. y축
왼쪽일 때는요, A, B 부호가 같아요. 같다. 하지만 Y축 오른쪽이 되면은요, 얘가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만들어지고,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다고 치자, 이렇게. 그럼 얘는 마이너스 2A분의 B가 양수가 되겠죠. 근데 이럴 때 이 그래프는 A가 음수잖아요. 위로 블록이니까. 그래서 A가 음수야. 그럼 마이너스 B가 음수가 돼야지만 식이 0보다 크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B가 양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B가 양수가 됩니다. 따라서 Y축 오른쪽은 부호가 다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정리하시면 돼요. Y축 왼쪽과 Y축 오른쪽의 개념은 이렇게 부호가 됩니다. A, B 부호가 얘는 다르다. 자, 정리를 하면 쉽게 정리하는 것은 뭐냐면은 Y축 기준으로 해가지고 왼쪽은 같아요. 부호가 A, B 부호 같아요. 그리고 오른쪽은 다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왼쪽은 A, B 부호 같아. 오른쪽은 다르다.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내용 들어갈게요. 이제는 2차 함수의 최대값, 최소값을 말하는 거고, 요건 쉬운 개념이죠. 얘는 첫 번째 조사할 것은 항상 꼭지점에 Y좌표를 조사해야 되죠. Y좌표. 요것이 최대값과 최대를 담당하는 건 기본이잖아. 그런데 이게 주어져도 범위가 주어진 경우 생기잖아요. 거기 보면 대칭축 마이너스 m에서 최소값은 f, 알파, f, 베타. 그러니까 세 개 중에서 값이 조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범위 양 끝을 조사하고 조사하는 거 기본이니까 이거 넘어갈게요. 얘는 결국 뭘 조사하냐? 두 번째 범위의 양 끝 그리고 꼭지점을 비교해서 최대값, 최소값을 구한다. 그런 내용이겠죠. 이건 쉬운 개념이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 네 번째 내용 들어갈까요? 넘깁시다. 128페이지. 자, 이제 중요한 주제가 또 나오는데요. 이번에는 뭐냐면 2차 함수를 가지고 2차 함수로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2차 함수와 2차 방정식 두 개를 왔다 갔다 하는 거야. 너무너무 중요한 주제죠, 이거는. 어떻게 하냐면요. 방정식은 결국은 x값, 근을 구하는 거잖아요. 그럼 얘 실근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말을 하면 2차 함수는 그래프죠. 자, 그래프야.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그래프를 그렸을 때 교점이 생겨요. 그 교점의 x좌표라는 게 보일 텐데 그 좌표가 방정식 실근된다는 것이 중요한 개념이죠. 자, 이것들을 풉니다.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가 실근이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방금 했던 것처럼 해볼게요. x제곱 마이너스 3x 2x 마이너스 3이라고 치자. 그럼 얘는 그래프가 이렇게 생깁니다. 얘의 그래프를 y1이라고 그러고 이 그래프를 y2라고 하는 거야. 얘 그래프의 모양이 아까 했었지만 잠깐 하면은요 마이너스 1과 그 다음에 1, 2, 3을 지나고 아래로 보면 이런 그래프가 된다는 거죠. 그럼 얘는 y2라는 것이 0이니까 요거 만나는 값이 생기죠. 이렇게 요 좌표가 근이라는 거야. 무슨 근이냐면은 이 방정식의 근이라는 거죠. 그럼 이 식을 바꿔볼까요? 얘를 x제곱 마이너스 2x를 3으로 바꿔요. 그럼 얘는 그래프가 아까랑 다르게 이번에는 y1의 그래프가 이렇게 바뀐 거죠. 이게 y1이 된 거야. 그래서 얘는 0과 2를 지나고 아래로 블록인 함수의 그래프가 됐지. y=3이라는 것은 1, 2, 3 이렇게 지나는 이 그래프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럼 두 개가 만나는 교점이 생기죠. 교점이 생겨. 이때 이 교점의 x좌표가 하나가 마이너스 1이고 하나가 3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같은 2차 함수와 얘는 그냥 상수함수죠. 2차 함수와 상수함이 나올 때 두 개가 다른 형태의 그래프지만 얘를 방정식으로 보면은 근은 똑같아진다라는 겁니다. 요거 되게 중요한 개념이니까 요거는 정리하도록 하시고요. 요거에 대한 그 책에 나온 내용들을 다시 한번 자세하게 공부하도록 할게요. 그다음에 여기 식이 이번엔 이렇게 나왔습니다.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는 i의 2차 함수가 나왔고요. 이번에는 y는 mx 플러스 n이라는 1차 함수가 나왔어. 그럼 두 개의 그래프를 가지고 이렇게 모양을 세 개를 만들었다. 이런 식의 모양과 그 다음에
이런 식의 모양과 이런 식의 모양 세 개가 생겼죠. 자, 요 직선이 얘예요. 곡선이 얘입니다. 만나는 게 두 개가 생겼지. 그럼 교점이 두 개란 얘기는 실근이, 다시 한번 할게요. 교점이 두 개란 얘기는 실근이 두 개인 거죠. 실근이 두 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y를 없애버리고 같아 그러면은 얘는 2차 방정식이 돼버리잖아요. 그 2차 방정식 근이 두 개가 되는 겁니다. 요 근의 하나가 알파라 그러고 하나가 베타라 이렇게 말을 하면 돼요. 자, 그럼 우리 저걸 정리를 하면은요, 넘길게요. y는 얘를 갖다 놓고 넘기는 거예요. ax제곱 y 없애고요. 그 다음에 b 마이너스 m의 x가 될 것이고, 얘 c 마이너스 n은 0이라는 식으로 바뀌었죠. 그러니까 2차 방정식이 된 거야. 그럼 얘의 실근이 하나가 알파, 하나가 베타가 되는 거죠. 그럼 얘는 공식이 또 나옵니다. 두 군의 합이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라는 공식 아시죠? 그래서 마이너스 a분의 b 마이너스 m이 나올 것이고요. 얘 두 군의 곱은 a분의 c니까 a분의 c 마이너스 n이라는 식을 쓸 수가 있죠. 아, 얘는 2차 방정식으로 바뀌었으니까 근과 개수와의 관계를 이용할 수 있구나. 그 다음에 당연히 실근이 만나는 게 두 개니까 판별식도 0보다 커야 되죠. 근이 두 개니까. 그러니까 얘는 2차 요 방정식의 판별식이 0이라는 거야. 이렇게 두 가지를 이렇게 풀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프로 봤지만 결국은 얘는 방정식으로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거. 네, 그 얘기거든요. 얘도 마찬가지다. 이 그래프는 교점이 하나야. 교점이 한 개면 실근도 당연히 하나겠죠. 그런데 이 실근이 중분을 갖기 때문에요. 얘 판별식은 0이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지. 얘 같은 경우는 교점이 없지요. 교점이 없으니까 실근이 없는 거야. 근이 아예 없어요. 그래서 근이 없으니까 근으로 말하면은 허근을 갖는다. 그래서 허근, 판별식은 0보다 작다라고 말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판별식으로 문제를 푼다는 의미는 뭐냐? 2차 함수를 가지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2차 함수를 2차 방정식으로 바꿔서 푼다라는 그런 개념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반드시 같이 세트로 2차 함수와 2차 방정식은 같은 세트로 공부하도록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책에 나와 있는 두 번째 실근의 부호가 나오죠. 실근의 부호란 건 이런 겁니다. 얘는 1번 동그라미 2번 실근의 부호 들어갈게요. 실근의 부호 이런 개념이죠. 이런 식의 느낌으로 합시다. 2차 함수가 나왔는데 결국은 이제 우리는 방정식으로 보는 거니까 여기 알파, 베타라고 치자. 얘 그래프의 모양의 키워드는 두 근이 모두 양수일 때를 말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두 근의 합, 알파 플러스 베타가 0보다 크겠지. 그 다음에 두 근의 곱, 알파, 베타도 0보다 크겠죠. 그 다음 대칭축은 할 필요 없겠네요. 요것만 합시다. 판별식은 두 근이니까 0보다 큰데 얘가 같은 그릴 수가 있죠.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요 세 개의 공통을 구하면 되는 게 첫 번째 두 근 모두 양수일 때 식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두 근 모두 음수일 때도 마찬가지다. 얘 그래프의 모양이 왼쪽으로 바뀌어지면서요. 얘는 합은 당연히 음수가 되겠지만 곱은 양수가 될 것이고 판별식 똑같이 0보다 크거나 하겠죠. 이 세 가지의 교점을 구하면 된다. 공통을 구하면 된다. 세 번째 중요한 것은 서로 다른 실근이 나왔죠. 서로 다른 부호일 때는 자 이렇게 해서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될 수도 있고요. 이렇게 될 수도 있고요. 이렇게 될 수도 있죠. 그럼 얘는 알파, 베타의 부호가 얘는 음수죠. 합이. 얘는 0이죠. 얘는 양수죠. 그러니까 두 분의 합을 구할 수가 없다.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럴 때는 두 분의 곱만 가지고 푼다는 겁니다. 두 분의 곱은 당연히 음수가 되겠죠. 합을 모르면은요. 얘는 판별식도 구할 수가 없습니다. 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그래요. 정리합시다. 세 번째 주제가 2차 방정식의 근의 분리란 말이 나오는데요. 근의 분리라는 것은 거기 이제 거기 그래프가 4개가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 그래프는 알파, 베타 사이에 K가 있을 때, 두 번째는 K보다 두 근이 더 클 때, 세 번째는 K보다 작을 때, 네 번째는 K가 알파, 베타가 K1 사이에 있을 때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렇게 나오는, 그러니까 이거 근을 분리한다는 표현을 쓰는데요. 이때는 세 가지 조사합니다. FK의 부호를 조사하고, 판별식 조사하고, 그 다음에
대칭줄기 위치를 조사하는데 이거는 이렇게 중요한 개념은 아니니까 나중에 한번 문제가 나올 때 하도록 할게요. 2차 부등식도 마찬가지입니다. 2차 부등식. 2차 부등식도 거기 나와 있지만 방정식과 부등식은 같은 원리이기 때문에요. 그냥 그래프로 가지고 해석하면 됩니다. 2차 부등식도 거기 보면 이제 그래프를 가지고 해석하는 거는 동일한 원리고요. 다음 세 번째, 2차 부등식이 항상 성립할 조건이라 말이 나오죠. 이럴 때는 모든 실수, 이건 좀 중요한 개념이니까 좀 정리합시다. 자, 이렇게 할까요? 큰 두 번째가 되고 2차 부등식이죠. 다섯 번째구나. 다섯 번째, 2차 부등식. 이런 개념입니다. 요렇게 그래프가 있고 요런 그래프 있다고 치자. 요것을 y 꼴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칠게요. 얘는 y 꼴 0이라고 치자. 그럼 얘는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0보다 크다라고 말을 하면은요, 요것을 알파 베타라고 칠게요. 크다라는 개념은 y값이 더 큰 거잖아요. 함수값이 더 큰 거예요. 함수값이 크다는 얘기는 위에 있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얘보다 위에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럼 이 부분이죠. 위에 있는 그래프 y가 이 부분이죠. 답을 댈 때는 얘는 답은 x는 알파보다는 작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포함하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또는 x는 베타보다라고 크다라고 말합니다. 결국은 2차 부등식의 근은 방정식의 근을 해석한 이후에 y축의 위치에 따라서 x를 구하면 되겠죠. 그런 개념을 이제 말하는 거고요. 그러면은 두 번째, 항상 성립할 조건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절대 부등식이에요. 절대 부등식. 자, 요건 되게 중요한 개념이니까 조금 내용 하도록 할게요. 절대 부등식 중요한 개념인데 거기 이제 이런 키워드가 나옵니다.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자,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그 다음에 항상 성립한다는 말이 나옵니다. 자, 이런 키워드가 나오면 얘를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니까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는 것이 항상 0보다 크다는 얘기지. 그럼 얘는 두 개의 그래프를 비교하는 겁니다. 2차 함수의 그래프, 상수 함수의 그래프. 그래프를 그리면은 y가 0은 이런 그래프죠. 그 다음에 얘네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야지만 되는 거죠. 그럼 두 개가 같이 만나는 게 없죠. 만나는 게 없다는 얘기는 얘 근이 없는 거야. 근이. 실근이 없는 거야. 실근이 없으니까 판별식으로 말하면 0보다 작다라고 말을 하면 되겠지. 이렇게. 이게 바로 이 문제 푸는 해법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이 꼴이 0이 있다고 치면 이것도 되죠. 이것도. 얘는 같을 수도 있기 때문에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 아시겠죠? 자, 그런데 당연히 여기에 앞서는 조건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이 a라는 값이 0보다 커야지만 되는 거죠. 얘는 a가 0보다 클 때, 아래로 블록일 때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중요한 개념이고요. 만약에 있잖아요. 이 a가 2차 함수의 말이 없어요. 그러면 a가 0이어도 돼요. 0이어도. 그러니까 두 번째는 a가 0일 때도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a가 0이야. 그럼 bx 더하기 c가 남죠. 그럼 b도 0 돼야 됩니다. 그리고 c가 0보다 크면 돼요. 자, 무슨 말이냐면요. 어차피 bx 더하기 c가 기울기가 있으면 얘는 아래쪽이 생기잖아요. 근데 b가 0이게 되면은 결국 상수함수가 남죠. c만 남아. 그럼 c가 0보다 크면 되는 거야. 그럼 그래프로 말하면 이런 느낌의 그래프야. x축보다 위에 이렇게 그래프가 돼버리면은 이 그래프의 모양은 항상 0보다 크겠죠. 그러니까 두 가지로 나눠 푸는 게 원래 원칙입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기출문제 들어갈 건데요. 기출문제가 토탈 5문제가 있네요. 첫 번째는 개수의 부호를 가지고 이제 문제를 푸는 거고요. 두 번째 주제는 이제 그래프와 1차 함수와 2차 함수의 그래프가 만나는 교점을 가지고 이제 문제를 푸는 그런 문제였었고요. 3번은 2차 함수의 최대값, 최소값 구하는 문제. 네 번째는 좀 가장 어려운 문제가 있었는데요. 요거는 그 아까 말했던 선택식을 이용한 문제를 풀면 되거든요. 그 문제가 있었고, 다섯 번째 주제는 2차 함수의 개수 구하기 해가지고 A, B, C의 그 개수를 구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하나씩 볼까요? 1번 문제 보면은 그래프가 나왔어요. 1번의 그래프는 이렇게 2차 함수가 나왔는데 위로 블록인 그래프가 나왔어요. 그랬을 때 첫 번째 주제는 뭐니? ax 제곱 플러스 bx 더하기 c니까
부호 찾는 거죠. 첫 번째 알 수 있는 부호는 A는 모양이 위로 블록이니까 음수가 되는 것 아시겠죠? 자, 두 번째는 B의 그 부호를 말할 때는 대칭축 기준으로, 왼쪽에 있으니까 다 해가지고 A가 0보다 작으니까 같아서 B도 0보다 작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C라는 것은 Y 절편을 말하는 거니까 여기 이렇게 위에 있네요. 0보다 큽니다. 이렇게 세 가지를 조사하면 되는 거니까, 옳지 않은 것은 답은 2번이네요. 0보다 작으니까요, B가. 자, 두 번째 문제 볼게요. 두 번째 문제는 y는 마이너스 2x 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3 이렇게 나왔네요. 그럴 때 y는 ax 그래프. 자, 잘은 모르지만 대충 한번 그래프를 그려볼까? 대충 그래프를 그리면은요, 2차 함수고 위로 블록인 그래프야. 뭐 이렇게 있다고 치자.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y = ax라는 게 있다고 치자. 이렇게 그래프 이렇게 있어요. 자, 그런데 교점 두 개가 생기죠. 요의 x좌표가 요거에 교점의 중점이 얘래요. 원점이래요. 이게 똑같은 걸 말하는 거죠. 자, 아까도 말했지만은요, 2차 함수와 직선의 그 교점의 x좌표가 y좌표랑 교점 x좌표가 다시 한번 할게요.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가 방정식의 실근. 자, 이거 이용해서 문제 풀면은 되게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얘는 푸는 게 아니고 이해하는 겁니다. 해석하는 거, 해석하는 거니까 봅시다. 여기가 하나가 생겼다고 칩시다. 이걸 베타라고 할게요. 얘를 알파라고 할게. 그럼 얘는, 이 점이 뭐냐면은,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가 0 된다는 거네요. 원점이니까. 자, 따라서 알파 플러스 베타는 0에서 문제 풀면 되죠. 다시 말해서 두 군의 합이 0인 거야. 그럼 얘를 같하거나 AX를 같하고 놉니다. 넘겨서 이제 2차 방정식을 만들어요. 그러면 2X제곱 넘어가면 A-6의 X 플러스 3은 0이니까 두 군의 합 알파 플러스 베타는 2분의 마이너스 A 플러스 6이 되겠죠? 2분의 마이너스 2분의 B니까 이것이 0 되는 거니까 정답은 A는 6이 되는 그러한 문제였었네요. 자, 이거는 원리를 알면 근을 가지고 문제 푸는 게 아니죠. 3번 문제 볼까? 3번 문제는 이건 좀 쉬운 문제였었네요. A, B가 x 더하기 4 위의 점일 때 그러면은 A, B를 대입하면 되겠죠. D를 여기 대입하는 거야. 그래서 B는 A 더하기 4야. 그러면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A 플러스 4의 제곱. 다시 말해서 A에 대한 2차식이 나오네요. 2A제곱 플러스 4의 8A 플러스 16. 얘의 최소값을 물었네요. 그럼 얘는 A에 대한 2차 함수의 최소값이니까 꼭지점을 구할게요. 얘를 Y 라고 할게요. 그러면 얘는 2로 묶이고 A제곱 플러스 꼭지점 구하려고 그래요. 4A 반의 제곱 2, 4,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플러스 16 이니까 얘를 정리하면 이 A 플러스 2의 제곱이 되겠죠? 2의 제곱 마이너스 8 밖에 나가니까 플러스 8 되겠지. 얘는 A가 마이너스일 때 최소값이 8 되겠지. 정답은 8 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정리할게요. 네 번째 문제 보면은요, Y는 fx가 나왔고, 여기 쪽이 약간 오타가 있는데, 얘는 이렇게 됩니다. fx의 전체 제곱은 fx, OFX구나. OFX 플러스 1이라는 식이 나온 거야. 그럼 얘는 fx에 대한 2차식이죠. 정리할까요? fx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5, fx 마이너스 1은 0이니까 얘는 일단 인수분해가 지금 안 됩니다. 안 되니까 근해공식으로 구합시다. 그럼 fx 두 글이 나옵니다. fx는 자 2분의 마이너스 b 그 다음에 5 그 다음에 풀마 루트 b의 제곱 25 그 다음에 마이너스 4ac니까 플러스 4 해가지고 이렇게 나오네요. 두 근이 나오네요. 한 근은 2분의 5 플러스 루트 29라는 근이 나오고요. 한 근은 5분의 5 마이너스 루트 29인데요. 얘는 그래프가 fx 그래프가 주어졌죠. 이렇게. 어떻게 주어졌냐면은
요렇게 주어졌네요. 요렇게 주어졌어. 여기가 현재 1이고, 이게 5가 됐고, 이제 fx이기 때문에요. 얘 두 근은 잘 몰라. 알지는 못하지만, 환근을 알파라고 베타 놓을 때, 두 근의 가운데 1이 있는 건 알 수 있죠. 해석. 해석이 중요하다. 해석.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는 1이라는 값이 나오고 결론적으로 알파 베타는 2가 되는 그러한 식이네요. 자, 그런데 두 개를 봅시다. 현재 2분의 5 플러스 루트 29라는 거는 이렇게 할까요? 2분의 5 마이너스 루트 29라는 것은 현재 fx가 주어졌고 fx의 모든 실근의 합을 구하는 거네요. 그럼 얘는 일단 5분의 5 마이너스 루트 29라는 것은 어디 있습니까? 얘는 마이너스 왼쪽에 이렇게 있네. 아래쪽에 이렇게 있겠네요. 왜냐하면 얘가 지금 음수죠, 음수. 음수니까 현재 요 두 개가 만나는 근이 이렇게 생기죠. 이렇게 두 개 생겨. 이렇게 생기네요. 그 다음에 2분의 5 플러스 루트 29라는 거는 2분의 5, 5보다 크니까 50 위에 생기네. 위에, 그쵸? 얘는 위에 생기는 거야. 이렇게 위에 생겨버려요. 자, 그럴 때 얘 좀 두 개가 만나는 게 없지, 얘는? 없으니까 얘가 25예요. 그러니까 5보다 크니까 2분의 15보다 크니까 위에 생겨. 얘는 근이 없는 거네, 그치? 그럼 얘가 지금 근이 있는 거야, 얘가. 그러니까 얘가 지금 현재 만나는 게 이게 알파가 되고 베타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합시다. 이게 알파라 놓고 이걸 베타로 놓죠. 상관없어요. 어차피 얘가 알파 베타 상관없이 이것도 알파 베타 상관없이 이렇게 돼버리는 거네요. 지금 뭘 구하는 거지? 모든 실근의 합을 구하는 거구나. 정답은 실근 두 개밖에 없으니까 답은 2밖에 없네, 그치? 이때는 근이 안 생기거든요. 이때 근 가지고 두 개로 문제 푸는 그런 문제였었네요. 얘는 해석하는 문제입니다. 해석하는 문제. 5번 문제 보고 합시다. 5번은 요거는 그냥 식 세우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fx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거에 대해서 p-1은 6 그 다음에 p0은 3 p1은 4 이거는 대표적인 연립해서 문제 푸는 거네요. 세 점을 지나게 대입해서 문제 풀면 되지. 제일 쉬운 게 요거죠. 0,3이니까 00 집어넣어서 c는 3 돼버리고요. 또 두 번째 마이너스 1,6을 대입하고 1 대입해서 문제 풀면은 이거 쉽게 풀리니까 넘어갈게요. 그냥 계산하면은요 b가 마이너스 1 나오고 그 다음에 a가 2 나온대요. 정답은 18이라는 답이 나오는 그러한 쉬운 문제였습니다. 자, 넘어갈게요.